자, 오늘은 27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회 정도면 벌써 이제 1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 규정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조금 시의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요, 그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구하되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 다음에 건물을 원가 뽑으라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가격을 각각 제시하시오. 이게 이제 개별평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원가법. 그러니까 이제 3방식을 통해서 시장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특이한 거는 이 대상 부동산이 이제 토지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주방법이에요. 비교 방식부터 나오는 건 보통 구분 건물이 주방법인 거고. 그런데 굳이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뭐 원가법 이렇게 구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따 다 보면 알겠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구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평가사님들은 이제 원칙적인 평가 방법부터 먼저 구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보통 그 평가서를 작성한다면 그렇게 작성하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3년간 보유한 후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MPV 타당성적인 거죠. 타당성. 배점으로 봤을 때 이게 25점, 15점인데 30, 10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뭐 여기에 약간 배점을 더 준 것 같긴 한데 의견 제시는 의견이 주로 없죠. 이제 수험생들은 수험생만 없나? 우리도 없지. 어쨌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9 W동의 두필지네요. 두필지인데 이제 두필지 1단의 토지라는 거. 1단지. 1단지일 때는 각각 개별 토지가 그 형상이 다르더라도 그 하나의 형상, 부정형 평지, 요걸 기준으로 이제 개별 요인을 준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1단지가 나왔을 때 그 1단지를 확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건 또 이론 시간에 나오겠지만 용지소일시 뭐 요렇게 해서 제가 두 문자 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론책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한번 읽기만 해도 그 기억이 꽤 갑니다. 그래서 토지는 어쨌든 두 필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800제곱미터죠. 그런 다음에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사용 승인일이 2015년 아마 이거 2016년 7월 1일이 기준 시점이었을 텐데 11년쯤 지났네요. 그리고 500번, 501번 양 지상에 위치함. 이러면 이제 확실히 1단지인 거죠. 그랬을 때 5층까지 있고 여기까지는 1에서 4층까지는 동일한 면적이고 지하하고 꼭대기층이 다르다. 여기는 임차된 상태의 공실인 상태. 그리고 기타 현황에 그 소유자가 2명으로 공유하고 있네요. 50%씩 지분 2분의 1씩을. 그렇지만 또 병에 대해서만 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자, 공유하고 있다. 공유 부동산이다. 또 근저당이 있다. 이게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나요?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랄까 함정이라고 하기에는 요거 모르는 사람 있기 힘든데 하여튼 나왔다. 근데 또 아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아까 비교 방식부터 먼저 하라고 해놓고 자료는 또 이제 표준시 공시지가부터 주고 있죠. 뭐 주는데 뭐 어쩌겠어.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W동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W동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V동하고 완전 뭐 그냥 다 인근 지역이어서 그 지역적 격차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뒤에서 나중에 볼 텐데 지역적 격차가 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W동에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소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정해야 된다.
소로한 면에 접한다. 여기 뭐 그러니까 노선상가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노선상가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노선상가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4번을 선정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에 적용할 것 이것만 봐도 또 이제 개별 평가를 마치 먼저 하라는 것처럼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W동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고르는 게 좋긴 한데 낮이인 게 있고 건물이 있는 게 있는데 저라면 얘를 고르겠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 소로에 위치했다는 거. 얘는 세로 가죠. 그리고 토지 면적이 우리가 아까 800 정도였는데 얘는 350이니까 절반밖에 크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담보 평가니까 안정성이 고려된 가치일 가능성이 크죠. 평가 목적도 동일하고. 그랬을 때 얘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얘는 뭐 나쁘진 않지만 부의동이라니까 요거는 빼는 걸로 할게요. 이제 비교 방식으로 넘어가면 일괄 비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별 평가할 때요.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라고 명시는 했는데 그러면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저라면은 그 배점을 생각했을 때 그것까지 가기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일괄을 먼저 골라볼게요. 일괄이니까 낮이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뭘 고르냐인데 둘 다 이제 일반 상업지역의 소로 화면에 있어요. 그거는 또 노선 상가지대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연식이 우리께 아까 그 한 11년쯤 된 2005년식인가 그랬잖아요. 연식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건물의 유사성이 떨어지지. 또 심지어 여기는 그 철거를 전제로 그 거래가 되었다는 거는 이건 사실 토지만의 거래 사례로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얘를 선정하는 게 일괄 비교에 적정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의 거래사례 비교법을 그렇다면 요거를 적용할 수도 있겠다. 하려면. 그래서 하신 분이 있다. 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다. 얘는 후면 상가지대라서 안 썼다. 뭐 이런 거. 자, 이제 개별 평가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77만 원. 이게 요즘 보기 드문 단가예요. 요즘 뭐 77만 원짜리 철근 콘크리트 조가 있나 싶은데 여기서 뭐 부대 시설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지상지와 다 똑같이 적용하라고 하고 건물의 잔존가치는 10% 본다네요. 이게 잘 없거든. 건물의 잔존가치. 보통은 이제 원가법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방금 우리 그 11년 경과했다 그랬으니까 뭐 50년이라고 치면 11년 39 이런 식으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잔존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요? 90%씩 1년에 90%씩 90% 어떤 90% 50분의 경과년수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50분의 50이 되면 얘가 1이니까 10%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여기가 경과년수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는 잔존년수가 들어간다는 거. 이 잔존, 경과. 요 차이가 있죠. 요거 뭐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임대 내역. 지금 기준 시점이 16년 7월 1일이죠. 그런데 15년부터 지금 이 소득이 연간 총소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 시점으로 이게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공실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기준 시점의 하루 전날에 얘네는 이전한대요. 그리고 얘네는 그날이 계약 만료일이야.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을 즉시 구할 수 있다. 시장 임대료로. 그런 얘기는 뭐예요? 시장 임대료를 하는 소리예요. 시장 임대료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임대료를 주는 거지. 최근 임대 사례. 근데 부이동이네.
우리는 W동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적 격차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본건하고 봤을 때 토지도 이 정도면 비슷하고 연면적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 기준 시점부터의 그걸 딱 주고 있죠? 1층, 2층, 3, 4층, 5층. 층도 똑같아요. 음, 지하를 안 준 거 보니까 이건 공용이고. 이렇게 된다. 요거 쓰란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요것만, 시점도 이제 고를 필요 없고, 계산할 필요 없고, 요것만 이제 반영해주면 되겠다. 여기 시점 수정치가 이제 나오는데, 지가 변동률하고 자본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법에서는 이제 PGI를 구할 때 임대료의 그 시점 수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아까 그 임대료 자체가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얘는 시점 수정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원가법에서는 토지 혹은 건물 여기 시점 수정이 필요한데 건축비 지수는 보합세라고 했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여기서 지변율을 쓰겠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문제인데요. 자본 수익률을 주면은 이제 일괄 자본 수익률을 쓸 수가 있고 얘를 여기다 쓰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괄 비교인데 일단 단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점 수정부터 가르는 거야. 여기다 지변율 놓고 여기다가는 건축비 지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변율, 건축비 지수. 근데 여기서는 뭐 이게 주어지기도 해서 그런지 아무도 이렇게 하진 않으셨고요.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근데 여기서 비교 방식에서 자본 수익률을 썼다. 요거 알아두시고 지역 요인은 V동이 W동에 비해 3% 우세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0.97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3% 우세하니까 나는 0.97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0.1%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거. 뭐 어느 게 맞다 이건 뭐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항상 이렇게 쓴다는 거. 그다음에 개별 요인은 뭐 이제 잘 10년치를 푸시면서 아직 개별 요인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런 거 쭉 보시고 근데 여기 임대 사례. 임대 사례는 이제 지역 요인까지 합쳐서 품등 격차율이 10%다. 임대 사례가 대상 부동산보다 10% 우세하니까 이거를 본건을 0.90으로 할 게 아니라 1.1분의 1.0을 해야지 옳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사례 1, 우리 아까 선정한 거죠. 그거는 동일한 등급으로 신축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수익환원법 나오는데, 순수익을 아까 우리 임대 사례에서 구했죠? PGI 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환원율은 시장 추출법이 원칙이고 여기 사전이 개입됐다 그랬으니까 얘를 뺀 다음에 얘를 가지고 하는데 요거 해보면 둘 다 이제 4%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NOI까지 구해서 환원율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물음 2에서는 그걸 구하라고 했잖아. MPV. 거기서는 이제 기만의 복귀 가치를 구할 때 이 장기 위험 프리미엄을 0.5% 가산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되죠. 이거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할인 현금으로 분석법에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로 한다는 거. 이것도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물음 1에서는 시장가치 구할 때는 직접 하는 법 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인식하니까 뭐 할인할 필요 없고 이제 월별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걸 뭐 딱 연말로 인식해서 얼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방에 해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관리비를 별도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을 기준으로 공실 손실 상당의 운영 경비 등을 구해라.
그랬을 때 그 대상 부동산은 이제 공실률은 5%고 운영 경비는 그냥 각 층별 면적 기준으로 25,000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얘는 대신에 5% 상승하고 얘는 4% 상승한다. 이게 이제 타임 테이블 그릴 때 1, 2, 3, 4 이렇게 그릴 때 얘는 5%로 상승하는데 얘는 이제 4%로 상승하겠죠. 이렇게 PGI, EGI, OE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NOI를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42억을 투자하는데 요구 수익률이 6%래요. 6%로 할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년간 보유한 후 매각. 저는 이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4기를 그린 게, 요 4기의 NOI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제 R인데 여기다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제 가산된 R을 쓰는 거죠. 기출환원율, 터미널 레이트. 그런 다음에 매각 비용은 3% 발생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연말에 인식한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단 답을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 그래서 일반 거래 목적의 평가 및 자문의 건으로 자문은 27조고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감칙 구조에 따라 제시일에 따라서 가격 조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전 비교 방식부터 했다는 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원가법이 우선이지만 개별평가가 우선이지만 개별평가가 원칙이지만 저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비교 방식부터 했다. 그랬을 때 V동을 선정했다. W동에 없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노선 상가지대 진행 위치하고 연식도 비슷하고 규모도 유사한 A를 선정했다. 뭐 2번은 낮이었고 3번은 연식이 오래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자본 수익률 아까 얘기했을 때 그 두 가지로 이제 시점 수정을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단가에다가 시점을 할 때 여기는 이제 지변율, 여기는 건축비 지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한 방에 갈 수도 된다. 여기는 이제 단가, 일괄 시점, 그 다음에 뭐 토지 개별비, 건물 요인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여기 건가구비를 구하겠죠. 우린 아까 6대4였으니까. 그랬을 때 저는 요인 비교치에 토지 지역 요인이 아까 1.03 1.01 이렇게 되는 거. 개별 요인은 다 해보면 이렇게 똑같고 그다음에 면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건물 요인인데 여기 이 얘기를 빼먹었구나. 내용 연수가 안 나왔어요. 이 문제. 그래서 제가 뭐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은 되게 오래되셨지만 이 내용 연수를 구하느라고 이제 찾다 시험을 망쳤다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사례 1을 구했을 때 여기 그 건물 가격비가 나오니까 건물 가격비 40%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건물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제주달 원가에다가 몇 년을 내용 연수로 봤을 때 이 가격이 나오느냐 이걸 계산해보면 89년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89년 가는 건물이 지금 89년이면은 일제시대 때 지어졌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 50년으로 적용한다. 그냥 치고 넘어가는 게 상식이지 않았나. 요건 저는 이제 문제 오류로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50년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다. 50년을 하면은 건물 요인은 이제 풍등이 같다 그랬잖아요. 동일하다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잔가율. 내 거는 11년이 경과했는데 걔 거는 9년이 경과했더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면적에서 이렇게 요인치가 나오면은 토지 요인치, 건물 요인치, 비율에서 요인치가 하나로 결정되면 사시 요인 해가지고 이게 일관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인근의 표준적 임대료로 할 건데 그 1층, 2층, 3, 4층 그래서 곱하기 2 해준 거고 그거는 이제 520제곱미터로 하고 이제 5층 400제곱미터로 하는데 이게
1.1배 차이 난다 그랬죠? 10%?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PGI가 나오고, 거기에 5% 공실률, 오이는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걸 또 이제 빼주면 NOI. 이게 1기잖아, 1기. 근데 그 시장 가치를 구할 때는 1기에다가 환원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환원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4% 나오고, 그 4%로 나누면은 41억 1600만 원. 개별평가는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하나 하고, 아까 4번 선정했었죠? 그 다음에 지변율 해주고, 뭐, 여기서 또 뭐 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소로변에 위치한 사례 2 했던 거.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거래사의 비교법으로 인한 토지 가치는 산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원가법에서 이제 토지 건물 가격 구해서 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시상가액을 일단 다 뽑아보면요. 얘랑 얘랑 격차가 꽤 커요. 그럴 때 이제 뭘로 하겠느냐. 이제 원칙적인 평가 방법을 하든가, 다른 평가 방법을 뭐 하든가, 아니면 뭐 시상가액 조정을 하든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제가 항상 쓰는 게 이 각 3방식의 유용성과 한계. 뭐 이거는 외워두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유용성과 한계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뭐 목특 수시에 의해서, 실무 기준에 보면 목특 수시에 의해서 가중 평균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이 두 개 방식이 있고 얘 하나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을 요인치를 줘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평가사님들도 계신데, 그냥 그 평가사의 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결국엔 재량이야. 근데 저는 하여튼 얘네 두 개의 요인치를 좀 해가지고 얘는 좀 적게 주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거 있죠? 그 공동 소유 관계나 근저당은 시장 가치에 영향이 없는 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 멘트 써줬다는 거. 그다음 MPV. 아까 그 PGI 구한 거 여기서부터 이제 5%씩 상승하고, EGI는 이제 0.95 한 거고, 그다음에 O는 아까 구한 거에 4%씩 상승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걸 빼주면 이렇게 NOI가 나온다. 기말복귀 가치는 여기 이거에다가, 요거는 아까 4% 환원율에 그 리스크 프리미엄 있었죠? 그거 해가지고 0.4, 045로 나누는데 매각 비용이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현금 유입으로 하면 이제 매기 NOI에다가 여기는 이제 기말복귀 가치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요건 이제 100만 단위고, 아니 1000원 단위고, 여기는 원 단위니까 요거 제가 좀 약간 불분명하게 쓴 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현금 유출은 아까 42억 투자한다 그랬죠. MPV는 유입보다 유출이 더 작으니까 이게 양수가 나오고 이게 타당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 타당성은 인정돼. 그리고 또 운영 경비 상승은 4%인데 임대료 상승은 5%야. 그러면 이건 투자가 점점점 타당해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타당성이 있다는 건데, 하지만 뭐예요? 그 미래의 시장 가치 변화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유의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은 조금 그렇잖아. 그리고 또 뭐 유사 지역의 종합 유통센터 개장에 따른 지역 변화에 유의할 것. 아까 있었는데 제가 뭐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최대한 문제 있는 것, 또 그리고 또 일반적인 것들을 섞어서 답을 써주는 게 좋다. 열심히 설명했는데, 뭐 문제는 뭐 특이할 건 없었어요. 전형적인 이제 3방식이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아주 전형적인 MPV죠. 요걸 거기다가 이제 의견 구하는 거. 3방식에서 이제 하나 더 하면 다음에 이제 시상가액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어찌되었건 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끝. 2번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